네, 오늘 개장이 8분 정도 남았습니다. 8시 52분이고요. 준비 상황 차근차근 점검해 보시죠. 반면 미국 증시는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쳐서요. 어떤 식으로 오늘 우리 증시 반응을 하게 될까요? 게다가 주간 기준으로도 미국에서 이번 주 발표된 CPI가 상당히 좀 중요했었는데 반응 보겠습니다. 양장은 강보합권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개장 전에 동시효과 구간하고 장 마감하고는 상당히 크게 좀 벌어져 있죠. 장 중에 특히나 오후장의 방향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서 오전장에는 눈치만 늘 봐왔습니다. 오늘도 좀 그럴 것 같은데요. 강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고를 대비로는 0.24% 6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2,502.51포인트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2,500선 이탈이 나왔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재탈환할 수 있을까요? 2,500선 약간은 웃돈 상태에서 출발 앞두고 있고요. 여기가 딱 5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하는 자리입니다. 5일선 공방전 오늘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상승불 들어와 있는데요. 그동안의 하락을 만회하기에는 이 상승폭은 미미합니다. 0.35% 약 3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832.61포인트 선 기록합니다. 어제 종가가 딱 60일선에 맞닿은 상태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60일선 지지력 테스트 들어가게 됩니다. 60일선 살짝 웃돈 상태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데요. 양시장 큰 의미보다는 강보합 정도 제한적인 상승권으로 출발을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떻게 좀 대기하고 있는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쪽인데요. 코스피 쪽에서는 상승과 하락 종목이 비율로 보자면 상승이 훨씬 더 많습니다. 톱10 가운데 지금 파란불은 없습니다. 보합권 정도는 있는데요. 2차전지 셀이네요. LG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아직 보합권 정도 눈치만 보고 있는 양상이고요. 다른 종목은 상승불이 들어와 있는데 1% 미만으로 많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0.46% 정도, 그리고 또 하이닉스가 0.5% 정도, 이 정도 오름세 나타내는 게 눈에 띄고요. 다음으로는 네이버가 근래 들어서 단연 돋보이는 흐름입니다. 최근 네이버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죠. 어제 약간 쉬어가더니 오늘장 재차 상승 움직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21만 2,500원권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데요. 근래 네이버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좀 좋기는 한데 이 포털과 관련해서 제한하는 법이 최근 들어서 진행된다, 이런 매체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 포털 쪽으로는 과연 이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부분이 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소 좀 부담스러운 뉴스 발생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 강한 움직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톱10 가운데서는 가장 좀 양호한 움직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톱10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2차전지냐 제약바이오냐 이쪽 종목군들이 좀 힘을 내줘야지 이 코스닥 종목 시가총액 상위에서 빨간불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장에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일단 상승불은 좀 들어오는데요. 1% 안팎의 제한된 상승권,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괜찮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2% 가깝게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코스닥 톱10 내에서도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고요. 하락 출발 예상되는 종목 LNF가 영 기운을 못 차립니다. LNF 실적 전망치하고 목표가 모두 다 하향 조정. 오늘 LNF 증권사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별로 안 좋습니다. 유한타에서는 양극재 기업 가운데서 투자 매력도가 최상급이다라고 평가한 반면에 또 일부 증권사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 레포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현대차증권에서 LNF 목표가 기존에 33만 원인데 20만 원대로 29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네요. 그리고 테슬라 공장 일부 중단 여파가 LNF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면서 이렇게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1분기의 실적도 좀 부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LNF는 오늘장 1.4% 정도 밀려 내려간 채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갭상승 출발 앞두고 있는 개별주들의 움직임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이 좀 더 무게 실려 있습니다. 1,400여 개 상승불, 700여 개 하락불, 그리고 약 700여 개가량은 보합권 정도에서 출발 대기하고요. 현재 상한가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이 SJM 홀딩스. 어제는 SJM 홀딩스하고 SJM 나란히 이 급등하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었는데요. 이 JL 튜브라는 걸 만든답니다. 이
이게 전기차에 사용되는 신기술인데요. 이 부분 그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어제 상한가, 오늘 이틀 연속해서 상한가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SJM 홀딩스 이 종목이 어제 이어 오늘도 강하고 홀딩스가 이거를 연속 상한가인데요. SJM 같은 경우는 또 바로 꺾일 것 같네요. 어제는 나란히 상한가 들어갔는데 오늘장에서는 2%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로는 어제 강했던 코스메카 코리아가 또 화장품주들의 급등에 불을 지핀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도 연속성이 일부 예상되고 있습니다. 13% 정도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고 금양 같은 경우는 몽골 쪽 리튬 광산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지분 60% 투자하고 MOU 체결했다라는 내용의 시간의 거래에서도 주목받았었는데요. 본장에서도 약 23% 정도 급등 출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엔제를 비롯해서 이런 구글, 바드 관련된 종목군들, AI 관련돼서도 다소 좀 선별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 보시면은 오늘장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 상장 IPO 앞두고 있다라는 내용도 전해졌는데요. 두산이 또 5%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두산 우선주가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산 우선주는 약 8% 오름세 나타내면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키워드를 보자면은 화장품 쪽의 연속성, 좀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도 그렇고 오가닉틱 코스메틱이라든지 이런 화장품 쪽으로의 연속성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지금 동물 백신 쪽이 강하네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이쪽으로 좀 키워드 검색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동시효과 구간 상으로는 시세는 포착이 됩니다. 이글벳, 제일바이오, 체시스까지 나란히 5%대 상승이면은 보통 이런 뉴스가 있을 텐데요. 잠시 후에 또 체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이 움직이니까 하이드로리튬이라든지 리튬 관련해서 초기에 움직였던 종목군들도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이드로리튬도 5% 정도 오늘장 오름세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지앤원 에너지 같은 경우도 리튬 키워드 가지고 있죠. 오늘장 4% 정도 오름세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고요. 바드 관련해서 인공지능 다시 훈풍 불면서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네, 5월 11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고요. 오늘장에서는 국내에서 실적 발표 계속 이어지고 중국 쪽에서 경제지표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물가를 알아볼 수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될 예정이고요. 이 4월 자동차 판매 데이터도 발표가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오늘 수급적인 이벤트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다. 증권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장 어떻게 출발했는지 볼까요? 조수영 캐스터. 네, 오늘 양시장 오랜만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2,507포인트선 웃돌면서 0.44%의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어제 60일선 맞닿은 채로 마감했는데요. 그래도 지지는 해주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전일 종가 대비 0.87% 상승 추세이고요. 현재 837포인트선 기록하면서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 이렇게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조금 엇갈린 모습인데요. 어제까지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먼저 많이 유입되면서 상승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게 이어서 부진한 흐름인지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가 0.49%의 오름세인 가운데 그리고 그 가운데 현재 개인 쪽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출발 상황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만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수급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연이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중심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코스닥 지수 현재 약 1% 가까이 상승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중인데요. 그 가운데 기계 섹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가량 상승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그 뒤로 철강금속 섹터 그리고 서비스 업종, 의료정밀 업종 역시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업종에는 대부분 경기 방어업종들만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체로 전기가스 업종이 0.6% 가장 큰 폭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뒤로 보험 섹터, 음식료품 섹터, 약부업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빨간불을 켜다 보니 코스피 지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제히 강보합권 웃돌면서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번에 테슬라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한다는 이런 소식이 보도가 되면서 오랜만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 0.8%대 강세 출발하고 있고요. 그 밖에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역시 강보합권 이상의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재 구간 0.3%대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같이 어제장에서 좀 시세가 좋았던 종목군들은 한 차례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두 종목 모두 약보합권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또 근래 들어 네이버가 좀 주가 상승 추세를 보였는데 어제장 하루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반등 움직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2.1% 강세 출발하면서 21만 4,500원 구간 뚫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입니다. 오늘 코스닥도 대체로 견조한 모습인데요. 상승 출발하고 있는 종목이 조금 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들 강세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LNF는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LNF만이 현재 구간 1.8% 가까이 밀리면서 24만 원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들 오늘장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LB가 현재 1% 가까이 상승 탄력 들어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제히 강세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 게임즈 0.8%가량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펄어비스 역시 강보합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이 동물 백신 관련된 종목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뭐가 있긴 있습니다. 돼지열병 아니고요. 조류독감 아니고 구제역입니다. 구제역이 4년 만에 발생했다. 오늘 새벽에 속보로 좀 나온 몇몇 뉴스가 있고요. 청주의 한우 농장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긴급 차단 방역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새롭게 떠오른 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장 초반에 이렇게 그동안 안 보다가 갑자기 급등을 했었잖아요. 오늘 구제역 쪽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구글이 간밤 미국 증시에서 크게 주목받았던 것과 같이 바드 출시로 인해서 인공지능, AI, 챗봇 이런 키워드 가진 종목군들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앞두고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훈풍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율주행 쪽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특징주 어떤 쪽부터 볼까요? 조시현 캐스터. 네,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장에서는 로봇주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가 다음 달 상장 예비 심사를 선고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냈는데요. 상장 시 기업 가치는 약 3조 원대까지 이렇게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로봇주들 다시 한번 정책 훈풍 좀 불고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법 그리고 첨단 로봇 산업 전략 같은 이런 정책 모멘텀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까지 상장하게 될 경우 앞으로 추가적인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두산이 현재 구간 3%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SP 시스템스의 주가 시세가 뚜렷하게 강한 모습입니다. 현재 11% 가까이 급등하면서 16,000원대를 뚫어내고 있고요. 그 밖에 SBB테크, 뉴로메카 같은 종목군들도 나란히 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오늘장 로봇주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로봇주들 바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응 전략 알아봐야 되겠죠. 최현지 전문가님, 로봇은 이래저래 또 긍정적인 뉴스가 요즘 하나둘씩 나오네요. 네, 일단 두산 로보틱스 상장 앞두고서 지금 로봇 관련주들 강세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로봇 관련주들은 일단은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좀 바닥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레임로봇 로보틱스를 보더라도 좀 그렇고 이쪽 산업은 걔가 계속적으로 긍정적이다. 실적은 안 나오지만은 전기차도 미래 실적 2차 전지 쪽 갖다 끌어다 쓰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미 주가도 선조종 이미 다 받았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지금 고점이 15만 원이었는데 장중 저점이 96,000원까지 빠졌던 만큼 어느 정도
대부분 이제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다. 다만 이제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은 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 여전히 저는 뭐 플러스일 때 요즘에는 쫓아 사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뭐 어떻게 본다면 뭐 하루 이틀 조정 나오면 그때 좀 사보자 그런 입장이고요. 계속 긍정적으로 저는 이 산업 전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만큼 요즘 좀 빠지면 사고, 뭐, 어느 정도 또 오르면은, 요즘 전체적으로, 오르면은 또 매도 물량 또 다 나오기 네.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접근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로봇주들이 앞서 보여줬던 강력하게 시세를 냈을 때는 쭉쭉 뻗어 나가서 양봉으로 거의 고점 부근에서 마감될 때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추세적으로는 올라도 윗꼬리를 달거나 음봉인 경우가 많아서 힘이 좀 예전만 같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제가 이제 로봇주들 이제 말씀드리면서 종가를 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네, 맞아요. 꼬리 달릴 수도 있고 음봉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뭐 대장주인데 한번 좀 보면은 지금 그런데 지금 요즘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지금 로봇주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뭐 오전에 시세는 뭐 이제 트레이더들을 바위 쪽으로 붙어가지고 그냥 네. 어떻게 보면 좀 시세가 좀 많이 좀 거품이 좀 꼈죠. 그러면은 차라리 저는 오전에 장 중에 빨리 대응 못 하실 분들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차라리 종가 매수나 아니면 오후장 매수 저는 그런 전략이 계속 좋다라고 보고 있고 요즘 계속 이제 시장 자체가 지수도 못 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세의 연속성은 없다. 그렇게는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쫓아 사는 것보다는 좀 빠질 때 매수 예전같이 뭐 일방적으로 강력한 상승세가 계속되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구제역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좀 발생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2차, 3차로 계속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런 내용까지는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청주 지역의 농가에서 구제역이 청주 지역에서는 추가 발생을 하네요. 2곳 그리고 3곳 계속해서 기사 검색해 보시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직 하루같이 지나지 않았는데 숫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4년 4개월 만에 발생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현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한가 하나둘씩 나오네요. 대성미생물이 가장 강합니다. 상한가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바이오가 27%대 정적 VI 발동돼 있는데 이제 VI 풀리면은 상한가가 아마도 들어갈 만한 현재 호가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체시스 17%, 금양시 5%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중앙 백신 쪽으로도 8% 정도까지 확산이 됩니다. 대체제 쪽도 보겠습니다. 오리고기 하는 정다운이 한 7%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마니커 쪽도 3% 정도의 상승권. 동우팜투테이블 보겠습니다. 동우팜투테이블도 1.6% 정도 육개 쪽, 닭고기 쪽으로도 시세 나고 있고요. 다음은 수산물 쪽 보겠습니다. 한성기업이 3% 정도 상승권 내 움직임, CJ시푸드, 사조시푸드, 시푸드자 붙는 수산물 쪽도 현재 상승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아침에 반짝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지속될 것인가 짧게 대응을 할까 좀 더 홀딩을 할까 이런 고민이 드실 텐데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일단은 뭐 지금 닭고기 쪽이나 이런 뭐 시푸드 쪽에는 그렇게 강한 상승세는 아니에요. 보니까 지금 그렇죠. 2, 3%, 3, 뭐 이 정도 나오고 있고 대신 이제 백신 관련주, 뭐 동물 백신 관련주인 뭐 제일바이오, 이글벳, 아까도 뭐 말씀드렸듯이 뭐 대성바이오, 뭐 이런 쪽은 지금 뭐 상한가 뭐 들어가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구제역이 그렇게 급격하게 퍼질까 하는 좀 의심은 있어요. 뭐 워낙 우리나라 좀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일단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일단은 백신 관련주 쪽이 제일 강하니까 이게 지금 닭고기 쪽이 힘을 못 쓰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본다면 뭐 그렇게 뭐 급속히 확산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백신 관련주 이런 쪽에 상한가 들어갔는데 단기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예. 네,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대응 전략 세워보자. 테마주의 논리를 좀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자동차 부품 쪽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에서 시세가 좀 먼저 간 종목은 꺾인 종목도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좀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자동차 부품에서 조금 더 확산시켜 본다면 오늘은 자율주행 쪽까지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쪽으로는 성우하이텍 보겠습니다. 현재 성우하이텍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이 오늘장 잘하면 직전 고점을 돌파할 것 같네요. 50주 신고가가 1,690원인데 거의 다 왔습니다. 1,200원 선 나타내고 있고요. 또 오늘장 눈에 띄게 장 초반부터 거래가 실리고 있는 성우하이텍의 움직임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꺾인 종목도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덕양산업이 있는데 덕양산업이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고요. 이 종목이 단기에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돼 있기는 한 상황인데 자동차 부품주들 좀 전체적으로 좀 더 미동 한번 볼게요. 자율주행 쪽으로는 더 미동이 장 초반에 한 4% 오르다가 지금 윗꼬리가 좀 달리기는 합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많이들 주목하고 계시는데 오늘 시세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자율주행 쪽이 좀 강해요. 라닉스를 빼고는 뭐 모트렉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포뱅크 이런 쪽도 강하고 지금 뭐 성화이텍도 강하고 그런데 저는 자율주행이 최근에 이제 뭐 제네시스 G90의 3단계가 지금 장착이 될 예정이라고는 알려 있어요. 되고 나서 이제 뭐 출시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그런 쪽에 좀 모멘텀이 붙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자율주행이야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뭐 앞으로 이제 계속 눈여겨봐야 될 산업 뭐 어차피 2차 전지랑 계속 그렇게는 보고 있고요. 뭐 실적 더는 되는 뭐 모트렉스나 뭐 이런 쪽의 접근은 뭐 계속적으로 가능하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뭐 나쁘게 볼 거는 없고 일단 뭐 저는 단기적으로는 뭐 접근 가능하고 모멘텀 구간이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네. 뭐 저점에서 고점 매도 전략이 요즘 모든 종목에 다 유효하다. 좀 추격 매수는 조금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 계속 제가 조금 조정 받을 때 사들 뭐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 네. 좀 꺾이는 모습인데 좀 앞으로 좀 시세가 조금 쉬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긍정적으로 접근하실 때 일단은 뭐 많이 오른 거는 좀 팔고 좀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런 전략이 계속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번엔 리튬 보겠습니다. 리튬 관련된 종목군 내에서도 특징은 1세대가 갑니다. 가장 먼저 리튬 관련해서 조명받았던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을 재차 좀 가져오고 있고요. 그때 금융당국에서 단기에 급등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뭔가 감시감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풀 꺾였었는데 그 이전에 먼저 강했던 종목군들이 오늘장 시세를 냅니다. 대표적으로 금양입니다. 오늘의 이 트리거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고요. 어제 장 마치고 나서 내나온 공시 몽골의 광산 개발 회사의 지분 60% 투자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금양이 16% 정도의 오름세 나타냅니다. 하지만 시초가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워낙에 20% 정도의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현재는 한 16% 정도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1세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또 걸맞는 종목이 포스코 엠텍이죠. 포스코 엠텍 현재 정적 VI 발동돼 있습니다. 13% 육박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드로리튬 점검해 보시죠. 이 종목도 한 1% 정도의 오름세. 지앤원 에너지 이 종목은 시차는 조금 있죠. 약간은 좀 2세대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지앤원 에너지 한 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리튬 관련주들 강한 움직임 나타냅니다. 반면 미증시에서도 이런 앨범화를 비롯한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이 비교적 강한 움직임을 띠기도 했었는데요. 리튬 쪽 다시 매기가 가는 건가요? 일단 많이 빠져서 순환매 오늘 보고 있고 순환매. 뭐 그리고 금양이 뭐 어떻게 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기술적 반등 뭐 구간으로 좀 보고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은 쫓아서 하지 마시고요. 저는 뭐 이런 거 금양 같은 거는 관심이 있으면은 이제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은 저점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빠지면은 다시 한번 접근해보자. 오늘 같은 날은 뭐 쫓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포스코 엠텍도 지금 VI 걸렸는데 윗꼬리 달고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21선까지 올라갔다가 얻어맞고 내려올 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사지 마시고요. 좀 계속 관심권에 놔두시다가 그럼 차라리 음봉 때 한번 사보자. 뭐 이럴 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들고 있는 분들은 홀딩인 거죠? 못 팔았으면 홀딩이죠. 고점에서 못 팔았으면 홀딩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럼 2차전지 보겠습니다. 2차전지 종목군 내에서도 뉴스가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3 롱레인지 모델에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쓸 거다라고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시세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시죠. 근데 오늘 반응이 없습니다. 보합입니다. 그리고 NCMA 양극재가 쓰일 거다. 대표적으로는 사실 이 테슬라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면 LNF 이렇게 가야 되는데 LNF가 어제 부진한 실적을 내놔서 그런지 오늘장 주가가 전혀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LNF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세 움직임이 4월 말부터 5월 들어서 LNF는 오른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보합 그냥 지켜놓은 날이 하루 있었고요. 계속 밀리네요. LNF. 오늘 장에서도 마이너스권 0.62%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낙폭은 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옥가 밀리는데 조금만 더 힘을 쓰면 상승 전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양극재 쪽으로 좀 더 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5%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오늘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1.6% 상승권 내 흐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산시켜 보면은 뭐 상신 EDP 케이스 만드는 쪽, 뭐 대주전자 재료, 실리콘 음극재 쪽도 2%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승분이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근데 뉴스에 대한 반응이 예전만 같지는 않아가지고요. 2차 전지주들은 오늘 시세 어떻다고 보세요? 기술적 반등이에요. 기술적 반등 역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네. 올라 있는 거고. 이제 조금 있으면 좀 바닥을 잡을 것 같아요. 근데 지수의 바닥과 함께 제가 계속 같이 좀 연관시켜보자, 이번에는. 네. 말씀을 드렸고, 오늘 뭐, 지금 뭐, 음극재 쪽이 나노신소재, 뭐, 이쪽이나 대주전자재료, 이쪽도 강하고, 양극재, 뭐,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피처엠, 에코프로 BM, LNF를 제한 요 나머지 종목들은 강한데, 지금 에코프로가 어제 50만원대 진입을 했죠. 네. 보시면 어제 50만원대 진입을 했는데, 오늘 60만원대로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지금 1차적으로는 지금 바닥을 지금 외바닥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한두 차례 또 바닥 테스트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진짜로 바닥인지 아닌지 그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뭐 기술적 반등 구간인 만큼 뭐 저는 짧게 대응하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짧게 대응하자 이렇게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약한 쪽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양쪽 지수가 위쪽으로 방향이 확실하게 좀 잡히고 원달러 환율도 오늘 많이 빠집니다. 한 8원 정도 밀려 내려가서요. 1310원대, 오랜만에 1310원대를 보네요. 이런 흐름인데 엔터가 안 좋습니다. 엔터주 가운데서 지금 SM이 거의 한 4%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YG엔터도 2%대, JYP 2%대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브 보겠습니다. 하이브도 2% 정도 밀려 내려가면서 이렇게 반등장에서 웃지 못하는 대표적인 sek터가 되고 있는데요. 엔터 오늘 약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특별히 뉴스는 없어요. 뉴스는 없는데 뭐 제가 엔터주도 뭐 좋긴 좋은데 좀 조정받은 빼서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이미 조정은 좀 나오고 있는 네.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추세는 뭐 꺾였죠. 뭐 제일 그동안에 대장주였던 하이브를 좀 보시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일단 5일선 밑으로 돼 있고 JYP도 지금 마찬가지죠. 오늘 좀 안 좋은 모습 기술적으로는 뭐 일단은 꼬리가 달릴지 밑꼬리가 달릴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역시 뭐 조정이 좀 들어와 있다. 그동안에 이제 지수가 하락하고 그랬는데도 유독 엔터주만 강했는데 이제 반대되는 움직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사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던 분들은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어제 강했던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연속성이 약간은 좀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밀리거나 상승폭을 빠르게 반납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코스메카 코리아가 7% 정도 오름세에 나타내는데 이런 구제역 관련된 종목으로 단기 자금이 확 쏠려서 그런지 시가를 뚫지를 못합니다.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 쓴 이후에는 음봉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가닉티 코스메틱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5% 정도 하락, 장 초반 12%까지 급등하다가 현재는 하락으로 돌아서 있는 모습입니다. 인구루드랩도 한 1% 정도의 제한된 상승 움직임만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리오, 국내에서는 클리오라든지 이런 로드샵 관련된 중소형 화장품주들의 강한 움직임이었는데 클리오가 어제 윗꼬리를 길게 달아서 오늘 시세에 대해서는 우려가 좀 컸었는데요. 지금 보합 정도의 움직임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들 연속성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조금 오늘은 쉬어가더라도 뭐 하루 이틀 조금 있으면 또다시 뭐 순환매로 연속성은 나올 수는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요즘 모든 주식들이 시세가 계속적으로 뭐 양봉이 계속 나온다든가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하루나 이틀, 뭐 퐁당퐁당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가 매수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뭐 어제도 그러니까 오늘 뭐 코스메스 추천도 드렸는데 네. 오늘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해 갖고 있지만은 일단 또 양봉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아무래도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장인 만큼 빠르게 조금 많이 올라가면 매도 물량 나오고 계속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도 적극적으로 오전에는 시세 강할 때는 좀 매도
관점은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아니면은 팔아난 다음에 뭐 다시 대사는 전략 그런 정도도 괜찮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는 게임주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게임주 실적은 기대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워낙에 눈높이가 낮아서 그런지 오늘 게임주들 대규모로 실적이 좀 나오는데요. 안 좋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좋습니다. 먼저 좀 반영이 된 걸까요? 대부시스터즈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영향은 아닌데 일단은 게임주 가운데 가장 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시스터즈 현재는 4%대 중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6만 원 선을 일단 뚫어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난 엊그저께였네요. 지난 9일에 추천 주기도 했었는데 게임주 가운데 가장 잘 갑니다. 싱싱 잘 달리고 있고요. 넥슨 게임즈도 보겠습니다. 넥슨 게임즈도 거의 뭐 4%에 육박하는 상승 움직임입니다. 3.6%,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컴투스 홀딩스 개장 직전에 실적을 내놨는데요. 일단 영업이익 70억 원 약간 상회했습니다. 흑자 전환했고요.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원래 이 종목 적자 예상됐었는데 컴투스 홀딩스 흑자 나오면서 이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NHN도 한 실적이 영업이익 200억 정도 나왔고요. 주가 3% 정도의 오름세. 네오위즈 쪽도 보겠습니다. 네오위즈도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추정치를 하회했음에도 현재 주가는 2%대 중반의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위메이드가 급락이 나왔었죠. 그런데 오늘 일단은 바닥을 잡으려는 움직임, 돌려놓는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주들도 전체적으로 시세가 양호합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울까요? 뭐 오늘 실적들이 좀 나왔는데 컴투스를 비롯해서 펄어비스 실적 나온 거 보고 조금 상당히 안 좋았죠. 펄어비스 영업이익이 한 10억 정도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는 한 65억 정도 예상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안 좋게 나왔고 매출도 예상치보다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펄어비스 시세 보시면은 그냥 오늘 강보합권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거는 워낙 이제 기대치가 낮다 보니까 신작이 언제 나오느냐, 그리고 주가도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무덤덤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실적 안 좋더라도 오르는 것이고, 같은 논리로 좀 접근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뭐 바닥을 다진 게지 않느냐. 실적에 대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으로도 보고 있고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넥슨 게임즈, 대부시스터즈 모두 다 뭐 3%, 4%대 뭐 이런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게임주 신작 모멘텀 있는 것들 저는 계속적으로 접근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작 모멘텀 없는 것들은 저는 가급적이면은 올해는 이제 접근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게임주 신작 모멘텀 위주로 보자 이렇게 기준선 잡아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괜찮네요. 출발 움직임 점차 강해지고 있고요. 코스피는 단번에 2,500선은 바로 회복이 됐고 코스닥 지수 1% 넘게 오르면서 840선 부근입니다. 원달러 환율 8원 하락할 1,316원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장은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오늘 일단 뭐 미증시가 특히 이제 나스닥 기술주 움직임으로 괜찮은 움직임을 보였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270이 지금 저항이었는데 오늘 종가가 12,306이에요. 저는 일단 종가상으로 올라선 거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S&P 500은 아직 저항을 못 들고 있죠. 4,200 저항을 아직 못 들고 있지만, 뭐 차트상으로는 뭐 한 차례도 고점 테스트 나올 것으로 보고는 있어요.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외인들 같은 경우는 막판에 좀 한 2천억까지 매수 규모로 갑자기 좀 늘리면서 미 시장 상승을 어느 정도 예상한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 CPI 뭐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물가 지표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제가 뭐 이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시장 체력은 굉장히 약해졌어요.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외인 매수로만으로는 지금 뭐 20일 이동평균선 뚫기는 좀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점 매수는 대신 유효하다. 저가에는 또 매수는 들어와요. 대신 오르면 또 팔아서 그렇지. 오늘도 외인들 같은 경우 또 지금 장 초반에는 어느 정도 또 지금 관망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저점 매수는 저는 가능하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고점 매도 전략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시장 빠지면은 좀 접근해보고, 좀 오르면은 일단 관망 쫓아서 하지는 말자, 그런 전략입니다.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지 이런 부분들 알아볼게요. RS인베스트의 이주연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1310원대네요. 네, 131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장에 관심을 모았던 미국의 물가 지표가 하락하면서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환율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로는 7원 30전 하락한 1317원 40전에 출발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예상을 믿던 미국 물가 지표에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9%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3월에 5.0%보다 낮아졌고요. 시장 예상치 역시 밑돌았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이후 약 2년여 만에 최소폭의 상승률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장 대비 0.13% 하락한 101.48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환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원 1결물이 1316원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결물 서포인트 마이너스 2원 20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324원 80전보다는 약 6원 60전 정도 하락한 셈이고요. 미국의 CPI 상승률 둔화에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역시 높아졌습니다. 다음 달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6.1%까지 하락을 했고요. 이에 뉴욕 채권 시장 역시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채권 금리가 하락했다는 얘기인데요.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민감한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는 10bp 이상 내리면서 달러의 약세를 이끌었습니다. 따라서 역내외의 매도 물량에 오늘 환율은 1310원대로 하락 예상이 됩니다. 다만 1320원 초반대를 견고하게 지지했던 달러 매수가 여전히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1310원 중반대에서는 하단이 지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예상 환율 밴드 잡아주시죠. 네, 환율은 오늘 1310원 중후반대에서 주된 거래 범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313원에서 1320원의 거래 범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은 기조적으로 좀 꺾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3거래일 동안 1320원 초반대에서 달러 매수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왔는데요. 이러한 달러 수급이 아직 유효하고요. 또 하나 위안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역시 프록시 통화로 평가받는 원화 역시도 위안화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당분간은 1300원대에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큰 폭의 하락 움직임 나타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원달러 환율 달러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 1320원대로 다시 회귀할 만한 가능성 충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RS인베스트의 이주연 연구원이었습니다.